자, 여러분, 오늘은 비트마인을 단기적인 주가가 아니라 이 구조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의 자료들을 가지고 내년에 비트마인의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좀 그려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일단 단순한 가격 이야기는 아니고 이 기업의 구조와 패턴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선 오늘의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전제를 하나를 둘 건데요. 오늘의 분석에서는요, 이 비트마인을 이더리움 버전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톰리가 비트마인을 설계할 때요, 이 스트래티지의 구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차트를 보면 어떤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표에 보이는 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게 스트래티지예요. 따라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거의 전부가 스트래티지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요,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예요. 그리고 보면 역시나 주황색 선이 지배적인데 이것도 스트래티지입니다. 아래 보면 경쟁사들은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래티지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거래량 차트도 보면요, 이것 또한 주황색 스트래티지가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즉, 이 모든 차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시장에서 스트래티지는 시장을 장악해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왜 비트코인 트레저리 차트를 먼저 보여드렸냐면, 바로 톰리는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만들어낸 그 패턴이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즉,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마인, 이 구조가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지배력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이제 이더리움 차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차트를 보면요, 이더리움 트레저리들의 보유량은 늘어가고 있고 가격은 눌려가고 있다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만 보면 이 보유량은 파란색 막대죠. 그리고 가격은요, 이 보라색 선이고요. 보면은 9월 말부터요, 기업들의 보유량은 한 3.9 밀리언 달러 정도부터 시작해서 12월 22일에는요, 약 5.7 밀리언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늘어갔다는 건데, 같은 기간 이더리움 가격은 한 4,700불 정도로 시작해서 12월 22일에는 3,000불까지 떨어졌어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가능한 건 뭐냐면요, 현재 기업들은 가격을 무시하고 축적하고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과거에 비트코인 트레저리들을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는 걸 못 견디고 이 회사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형상을 좀 보인 적이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트레저리에서는 가격이 하락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유량에 대한 증가율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더리움 트레저리는요, 트레저리의 선구자인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에서 좀 한 단계 더 발전을 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트레저리가 단기적 레버리지성의 그런 테마주라기보다는요, 이제는 우리가 자산 축적의 주체로서 좀 자리매김을 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 생각에 비트마인은요, 현재 단기적인 주가 방어를 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기업의 비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표도 한번 보죠. 이 차트는요, 이더리움 트레저리의 집중도와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파란색이 비트마인인데 절대적인 1이라는 게 그냥 눈에 쉽게 보이시죠? 보면 계속 이더리움 보유량을 크게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12월 22일에 나온 공시에서 비트마인은 드디어 이더리움 400만 개 보유량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는 추진력이 좀 붙었다고 봐야겠죠. 비트마인은 현재 이더리움 트레저리계에서 시장 점유율이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서 갖는 점유율만큼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비트마인 독주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사실상 이더리움 트레저리는 비트마인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궁금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탄탄하고 좋다는데 왜 현재 시장에서 비트마인 가격은 이 지경인가? 라는 걸 좀 봐야겠죠. 자, 이 차트는요, 이더리움 트레저리들의 시가총액 차트예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앞에 차트에서 보셨듯이 현재 이더리움은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시총의 변동성을 보면요, 그냥 아주 난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현재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거죠. 아, 뭐야, 아직 시장이 너네를 제대로 믿어주질 않네 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9월 말을 보면요, 비트마인의 시가총액이 한 10 빌리언 달러, 1조 5천억 원 정도였던 게 순식간에 한 18 빌리언까지 올라가는데요. 이후 다시 쭉 조정을 받고요, 현재는 13.2 빌리언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더리움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에는 이 고변동성인 리스크, 또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거쳐서 현재는 아예 하락 중이라는 이 리스크를 아직까지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또 현재 시장 내러티브는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투명하고 쉽게 말해서요, 그냥 이 이더리움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건데 에 대한 확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좀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를 해냅니다. 그냥 디지털 금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투자자들과 또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가치가 입증이 되는 시대가 현재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아직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더리움은요, 이 스테이킹이나 또 거래 속도나 이 수수료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 실사용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토코나 등등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실활용도가 훨씬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구조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라는 거죠. 즉,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더리움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현재의 이더리움 시세는 단순히 투자자들과 기관들의 거래량에 따른 가격 움직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 플러스 이 신뢰도에 대한 프리미엄이 함께 합쳐져서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비트마인의 주가의 변동성은요, 이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잖아 라는 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 이 펀더멘탈적인 거나 아니면 이 이더리움을 축적하는 속도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차트도 보죠. 이 차트는요,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의 거래량이에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마인이 파란색인데, 이 비트마인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거래량을 냉정하게 보면요, 점차 줄어드는 하향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야, 니네 어떻게 돈 번다는 건데 라는 시장의 심리를 대변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이더리움 트레저리 거래량의 90% 이상이 비트마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퍼센티지로 바꿔서 보면요, 사실 떡잎부터 달랐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 8월에 보면은 비트마인의 점유율이 71%, 샤프링크가 뭐 26%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쭉 12월까지 가지고 와서 보면요, 현재 비트마인의 점유율이 90%, 그리고 샤프링크의 점유율 5%입니다. 이게 과거 비트코인에서의 스트래티지가 보여준 발자취와 동일한 패턴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차트에서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걸 보셨죠? 근데 지금 이 차트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거래량 또한 폭발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기관들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실수요 매집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트레이딩에 대한 수요까지 모두 다 동시에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건 그냥 새 금융이라는 그럴싸한 기업 가치를 씌워서 만들어낸 그런 밈주식이 아니라 진짜 이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을 두고요,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상태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더리움 시장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마인도 스트래티지처럼 청산 리스크가 있는가? 라고 좀 묻는데, 비트마인은요, 절대로 청산 리스크가 없습니다. 아예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비트마인은 부채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뭐 주식을 발행하면서 좀 자본을 조달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마진콜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트래티지는요, 레버리지 기반이기 때문에 베어마켓에서 이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게 좀 당연하지만 비트마인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비트마인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비트마인을 투자를 하시려면 단기적인 주가를 좀 볼 게 아니라요, 현재 금융이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이 새로운 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큰 혁신을 그려볼 수만 있다면요, 이 현재 비트마인의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이 구조를 가격화하지 못한 그저 그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가올 내년 또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이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때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가질 지배력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우리는 올해 이 트럼프가 정말 멱살 잡고 끌어올린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통과를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내년 중에 같은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이 클라리티 법안을 고려한다면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대장기업 몇 개 정도는 내 머릿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 공부가 좀 어렵다, 어떤 기업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그 구조를 트레저리 상장 회사로서 구현한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그 스트래티지의 이더리움 버전이지만 부채가 없는 더 진화한 버전으로 탄생한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꼭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마치 그 달러처럼,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처럼 되겠다라는 말이 좀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일상생활에서 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5년, 10년 전에 이것이 사용될 거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부모님 손잡고 버스 탈 때 그 엽전이라고 하죠. 그 동전 가운데 구멍 뚫린 거, 그거 내면서 버스를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계산을 한다, 심지어 뭐 이 시계로 계산을 한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으면 천하의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비트마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비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투자자이시잖아요. 이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죠. 만약에 그 시대에 애플페이라는 혁신을 알고 있었고, 또 공부를 했고, 또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애플에 투자를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요, 지금 얼마의 수익을 거둬들였을까요? 이 모든 혁신이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 보려고 하면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려보기 어려운 이런 비트마인 같은 혁신 기업들은요, 어느샌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을 투자자라고 정의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요, 그 혁신이 진짜 혁신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받아들이고 사용만 하겠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 그것을 사용하면서 누림과 동시에 그것을 투자함으로써 자산 증식이라는 걸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향후 그렇게 혁신이 될 비전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비트마인은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이걸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자료를 토대로 이 내년에 또 향후 몇 년 동안 이 비트마인이 정말 혁신이 될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기업이 될지 스스로 좀 그걸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 여러분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